쉐보레 왔습니다. 쉐보레. 쉐보레. 예. 브로로 쉐보레. 원래 그 보이네요. 네. 쉐보레가 아니라 슈볼레인데 슈볼레. 발음이 슈볼레. 예, 이게 1911년에 그 세운 회사입니다. 네. 두 명의 이제 창립자가 회사를 세웠다가 네. 둘이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서 1918년에 또 윌리엄 듀란트가 또 이걸 인수를 해요. 윌리엄 듀란트가 누구라고? 제너럴 모터스. GM. 1918년부터 GM에 들어가서 GM 산하에 있는 지 꼭 101년째 됐습니다. 지금. 쉐보레도 108년이 된 브랜드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쉐보레의 SUV가 유명한데 네. 왜 SUV가 유명하냐면 1936년에 서버번 SUV를 네. 최초로 낸 브랜드가 쉐보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쌍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쌍. 그 평소처럼 발음하면 안 돼. 미국의 쌍용? 사실 쉐보레는 네. 왜 큰 회사가 됐냐면 미국에서 경찰차, 네. 또 소방차, 네. 그 다음에 뭐 관공서 뭐 이런 데서 택시 온통 다 쉐보레를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용차들에서 워낙에 수요가 많아요.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쉐보레 특징이 있어요. 그 하이테크나 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좀 떨어진다. 네. 경쟁력은 떨어진다. 대신 차대, 그 다음에 서스펜션의 완성도는 높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그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고 뭐 범인도 추적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쉐보레 보면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말이 사실 그거예요. 강판도 두껍게 쓰고 그다음에 안전도도 높고 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쉐보레에서는 그 SUV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은 가장 작은 게 이제 트랙스. 아, 트랙스. 네. 맞아. 예, 트랙스가 제일 이제 소형 SUV고요. 트랙스에서 이코넉스. 코너. 예, 그다음에 트래버스. 아, 제가 트래버스. 예, 트래버스. 펠리세이드보다 작아 보이잖아요. 네. 펠리세이드보다 길어요. 아, 그래요, 얘가? 예. 길어요. 5.1m가 약간 넘어요. 아. 근데 작아 보이죠? 네. 생각보다. 트래버스라고 했으면 무슨 버스인가. 무슨 버스인가. 트래버스. 예. 길이가 5189예요. 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보다 20cm가 더 길어요. 길어요? 네. 이게 더 길다고? 펠리세이드가 4980인데 네. 이게 5189니까 거의 21cm. 5189. 21cm가 더 크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네. 그 179 정도 돼요. 네. 그 제가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181인데 비슷해요? 그러네. 네. 대표님도 큰 거 같다, 어째? 제가 좀 더 크죠. 구두 신었고 하니까 제가 한 4cm 정도 그러네. 크겠죠? 4, 5cm 정도? 네. 그러면은 이게 179 정도로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럼 전고는 뻥인가요? 근데 네. 생각보다 높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높아요. 어. 네. 그래서 펠리세이드보다 크지만 사이즈는 더 작아 보이죠. 내가 네. 한번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게 이제 국내 곧 출시가 될 겁니다. 트래버스가. 네. 그런데 이제 요게 펠리세이드하고 경쟁을 하겠네요. 경쟁을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하고 요 트래버스하고 미국에서 요 트래버스가 상당히 많이 팔리는 차예요. 익스플로러하고 트래버스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하이랜더, 익스플로러, 트래버스, 파일럿 요 네 모델이 요 사이즈에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모델인데 그 시장을 이제 펠리세이드하고 테루라이드가 그러게요. 먹겠다. 우리도 거기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전면부가 펠리세이드처럼 이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차가 약간 좀 낮아 보이는 면이 있죠. 대신 이게 그러게요. 넓어요. 그러네. 넓고 쉐보레 특유의 그 패밀리 룩에 네, 이렇게 네. 보타이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쉐보레도 점점 이제 라지에트 그릴을 보타이예요, 이게? 요 그 로고가 보타이 로고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귀엽다. 보우타이. 낙 넥타이. 그러니까. 네. 이게 보타이 로고라고 하는구나. 네. 꼭 남인 넥타이 맨 것 같지 않아? 너무 네. 귀엽다. 그렇게 얘기한 줄 몰랐어. 네. 그 SUV들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V자 그렇죠. 형태로 안 돼 있어요. 요거는 보통 승용차 세단에서 이렇게 형상을 가져가는데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이코넉스도 그렇고 얘도 트래버스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면에서 볼 때는 평평한 면에 비해서 약간 각이 진 이런 면들이 전반적인 크기 부담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죠. 하지만 펠리세이드보다 큰 차라는 거. 네. 그러니까 펠리세이드가 맥시멀리즘하게 디자인을 아주 그러게요. 그냥 작정하고 뽑은 거죠. 그러게요. 네. 제대로 했네. 자, 측면부 한번 볼까요? 측면부를 보시면 A 필러에서 쭉 뻗어가지고 C 필러로 감아서 내려오는 선이
SUV라기보다는 약간 좀 크로스오버 형태, 조금 뭐 세단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A필러도 많이 누워 있어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이 완만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박스 형태의 각진 어떤 느낌을 좀 덜 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보통은 가운데를 블룩하게 만들잖아요. 그치. 그런데 얘는 들블록.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맞아, 다시 뒤에서 맞아. 이렇게 블룩해지는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가뜩이나 큰데 뭐가 측면까지 커 보이네. 이렇게 부풀려버리면 좀 뚱뚱하다는 느낌을 주고 날렵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어깨하고 이제 하체 쪽이 좀 튼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SUV다. 그리고 덩치는 크지만 날렵하면서 잘 달릴 수 있는 SUV다. 그런 어떤 그 형태, 그 디자인을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후면 라인으로 쭉 가시면, 요즘은 이제 전면부하고 후면부를 이렇게 일체감 있게 통일돼서 디자인하는 게 그 보통 일반적인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전면부에서 봤던 느낌이 이제 잘 연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연장. 그리고 후면부까지 마감을 잘했고 트윈 머플러도 아주 멋스럽게 집어넣네요. 이 정도 급에서는 가장 후면부 그죠? 머플러 그 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트윈으로 해놓으면 요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 다음에 요 하단 쪽에 범퍼 하단 쪽에 재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그 범퍼에까지 크롬 몰딩 집어넣고 다른 공을 많이 들였어요. 후면부에도.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많이 보니까 뒷모습에도 이 라인을 정리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얘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잘 드러나 있죠? 이게 가격이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4천만 원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반에서 뭐 중반 사이의 가격대를 구성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3천 중반에서 5천 초반까지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적당하게 한 4천 초중반 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만약에 가격이 형성이 네. 된다면 네. 팰리세이드하고 제대로 경쟁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쉐보레가 같은 동급에 비해서 현대보다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우리가 그렇죠. 받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팰리세이드도 3,500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네. 한 5,000 가까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4,000 중반이면 뭐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적으로는 그런데 디자인이나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네. 좀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작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팰리세이드가 이렇게 구현해놓은 디자인이나 내장이나 뭐 옵션 같은 걸 보면 좀 덜 지불하고도 더 많이 얻는다라는 느낌을 줘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아마 매출에서는 좀 크게 차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가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선에서 막았으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텐데 좀 더 높게 형성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내 출시하는 타이밍도 좀 놓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예. 조금 팰리세이드 나오기 바로 전에 한 2달이라도 그렇죠, 전에 그렇죠. 예. 먼저 얘가 터뜨렸으면 그 수요를 네. 받아가지고 팰리세이드가 그렇게 흥행을 못했을 텐데 네. 응? 이미 팰리세이드한테 다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런 대형 SUV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익스플로러가 조금씩 이렇게 좀 덕을 보다가 팰리세이드로 이제 폭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이제 미지수인 거죠. 그쵸. 네. 실내 구성도 보면 딱 탔을 때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절대적인 열쇠예요. 좁아요? 예, 좁은 것도 좁은 거지만 네. 이게 최신 첨단 기기가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그러네. 아 약간 올드하네. 굉장히 올드하고 진짜네. 한 세대 이전 차 같아요. 그러네. 와 여기도 계기판도 예, 너무 계기판 구성이라든지 또 이 대시보드 구성들이나 이 센터 터널도 보면 그러게 이거 경쟁 안 되겠다. 요거는 말하자면 요 등급이 좀 밑에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한 세대 이전의 차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여기도 네. 팰리세이드 좋은 말로 여기는 하면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또 신경을 많이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런 뭐 차체 강성이라든지 뭐 하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강성 이런 데 많이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아낀 거예요. 아유 왜 보이는 네. 거 아껴. 근데 현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아끼고 그렇지. 보이는 부분에다가 다 주력을 하는 맞아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반대 결과가 된 건데 그러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마케팅은 잘 안 통하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두 대를 놓고 봤을 때는 얘도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아쉽네요. 이런 구성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를 테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처음 입에 넣었을 때 입에 단 걸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사탕처럼. 맞아. 근데 얘는 초콜릿이나 사탕이 아니라 사골 곡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먹어보고 안 질리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또 이런 디자인이 오래 두고 보면은 괜찮은데 처음에 딱 탔을 때 아까 고모님이 얘기했듯이 처음 탔는데도 1년 된 듯한 차가 아니라 맞아. 얘는 처음 탔는데도 한 5년 된 듯한 차예요. 예. 5년. 하지만 5년 두고 타도 늘 그 모습이 그 모습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차를 구입할 때 5년 동안 뭐 이거를 심사숙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뭐 한 50분인데 맞아. 너무 고민하는 시간이 뻔하다. 그 찰나의 순간에 판가름이 나야 되는 그런 구매 현장에서는 얘가 그 이쁘게 화장하고 치장한 펠리세이드를 맞죠? 이길 수 있는 공산이 그리 커 보이진 않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아쉽네요. 이 트래버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와 내장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다. 펠리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대중차들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트렌드였고 이게 맞는 구성인데 펠리세이드가 이번에 힘을 너무 많이 준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디에서 아꼈는가는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펠리? 펠리세이드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치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덜어냈는가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네. 얘는 2008년도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2세대 모델이에요. 얼마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얘는 트래버스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모델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935년에 쉐보레가 최초로 그 SUV라는 서버번을 통해서 이런 SUV라는 형태를 만들어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SUV와 관련해 가지고 노하우가 상당히 있는 브랜드고 그리고 미국의 관용차들 뭐 경찰차 뭐 택시 뭐 쉐보레 천지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상용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기본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역시 제품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는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오늘 카메라 기자님으로 데뷔를 하신 네. 열심히 찍어주고 계십니다. 여기도 독립형 시트로 해서 들어가 네네. 있어요. 네. 독립형. 이열도 독립입니다. 근데 아까 찍었으니까. X7에서 본 그 독립형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사실 고급과 예. 사실 모든 재질이 약간 저렴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시트도 전동 시트가 아니네요. 아니네. 네. 여기 끈으로 당기는 거네요. 네. 예. 아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싸게 책정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이렇게 전동이 아니고. 전동 아니고 수동식으로 접고 피고 하는 방식이다라 그러면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예. 익스플로러도 전동인데 얘는 전동이 아니네요. 그러네. 이렇게 관용차나 상용차로 많이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이런 데 신경을 못 써요. 왜냐면은 그치, 철밥통이 관용차에, 많으니까 예, 어차피 사는데 맞아. 뭘 신경 써 그냥 기본기만 좋으면 되지. 맞아. 예. 근데 사실은 어느 게 더 좋은 차인지는 소비자들이 잘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기본기가 좋은 차가 좋은 차냐, 편의장치가 많고 겉보기에 좋은 차가 좋은 차냐. 제일 좋은 차는 기본기도 좋고 둘 다 좋은 편의장치도 잘 돼 있고 겉보기도 좋아야 되는데 이런 대중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 선택하느냐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맞습니다. 트래버스였습니다.